여보, 내 월급으로 뭐 좀 사자. 당신 번 돈은 당신이 써. 나는 괜찮아.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여러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3년 11월 15일 목요일 밤 11시 23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정확한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올해 56. 30년 전 26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잘게. 남편 정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다음날 수업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면서요. 네,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정확히는 중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죠. 30년 전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결혼 전까지 2년 정도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집에서 쉬어라고 해서 1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5년 전 41살 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영어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요. 지원아, 그렇게 힘들게 왜 이래? 내 월급으로 충분한데. 남편은 말렸지만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학원 강사 생활. 학생들이 좋아해 주었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5년 후에는 학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부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월급도 꽤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월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 7천 정도 되죠. 여보, 내 월급으로 뭐 좀 사자. 당신 번 돈은 당신이 써. 나는 괜찮아.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월급으로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2015년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2018년에 두 번째 오피스텔, 2021년에는 작은 상가 건물까지 모두 제 명이었습니다. 지원아, 당신이 번 거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 남편의 말을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합니다. 우리 와이프 대단하지? 이 나이에 부동산 3개나 가지고 있어. 남편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하게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유진아. 잘 자고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진? 누구지? 걱정 마. 다음 주면명의 이전 서류 다 준비돼. 그쪽에서 법무사 섭외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지원이는 아무것도 몰라. 매일 학원 가서 애들이나 가르치느라 바쁘거든. 그 말투.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비웃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통장? 이미 다 정리했어. 지원이 이름으로 된 거 다 내 명의로 옮기는 중이야. 도장은 내가 직접 만들었지. 똑같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좀 시간 걸려. 근데 변호사가 방법 찾았대. 위임장 위조하면 된다고. 어차피 지원이는 법 같은 거 하나도 모르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혼? 당연하지. 서류 다 정리되면 바로 할 거야. 30년이나 참았는데 이제 좀 살아야지. 너랑. 그리고 이어진 웃음소리. 15억? 다 우리 거지 뭐. 지원이가 번 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어. 완벽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태블릿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태블릿을 주워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 여보, 앉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내일 수업 자료 정리하고 있어. 곧 잘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난 먼저 잘게. 남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저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우리가 함께 만든 30년. 제가 믿었던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3년 3월. 저는 26, 남편 정민호는 31살이었습니다. 만남은 소개팅이었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요. 지원아,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 175cm, 마른 체격.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원 씨, 저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제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당시 26의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 1억 5천. 지원아, 미안해. 이것밖에 못 구해줘서. 아니야, 좋아.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이 원했으니까요. 여보,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내가 돈 벌게. 처음 5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보자. 그러자 검사 결과 제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임이었죠. 괜찮아, 여보.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많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41살 때요. 지원아, 왜 갑자기 일을 하려고? 돈이 부족해? 아니야.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주 3회, 하루 4시간씩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습니다. 월급 120만 원. 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반겨주는 게 좋았고 제가 가르친 학생이 성적이 오르면 뿌듯했습니다. 2년 후 정규직이 됐습니다. 월급 250만 원. 여보, 나 정규직 됐어? 그래, 축하해.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5년 후 1억이 모였습니다. 여보, 나 오피스텔 하나 사려고. 뭐? 갑자기? 응, 월세 놓으면 매달 세 나오잖아. 노후 대비도 되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2015년 저는 첫 번째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제 명의로. 가격은 1억 8천. 월세를 놓으니 월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 돈을 또 모았습니다. 2018년 두 번째 오피스텔. 2억 3천. 2021년 상가 건물. 10억.
학원 원장님이 은퇴하시면서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제가 샀습니다. 대출 5억 끼고요. 와, 지원 씨 대단하시네요. 건물주가 되셨어요? 학원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건물주야. 대단하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는 남편의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저는 이 방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서재는 내 작업 공간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늘 그래, 알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잠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저는 책상 위를 둘러보며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남편 사생활 침해야. 하지만 어젯밤 들은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5억. 다 우리 거지 뭐. 저는 열쇠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부동산 서류. 열어보니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건물 등기 부등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명의 이전 위임장. 제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따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한지원. 제 서명에는 지자의 마지막 획이 약간 위로 튀어나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써왔거든요. 하지만 이 서류의 서명은 정확히 글씨체대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통장 사본.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잔액 5,200만 원 빨간 펜으로 이전 완료 2023년 10월 15일. 우리은행 잔액 3,800만 원 이전 완료 2023년 10월 22일. 국민은행 잔액 1억 2천만 원 이전 예정 2023년 11월 25일. 총 7개 계좌. 합계 2억 3천만 원. 그중 4개는 이미 이전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이혼 서류 초안. 변호사 명함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 변호사 최성민.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쌍방 합의하에 각자 명의 재산 보유. 위자료 없음. 연금 분할 청구 없음. 그리고 손글씨 메모. 지원이 명의 재산 사전 이전 완료 후 이혼. 법적 문제 없음. 성민형 확인함.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먼저 남편 명의로 옮겨놓고 이혼할 때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가진다고 합의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남편은 제 15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저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카페에서, 식당에서,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여자는 예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2023년 9월 10일 민호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 43분. 서재 바닥에 앉아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통장 이전 내역, 이혼 서류 초안, 변호사 메모, 여자와의 사진. 손이 떨려서 몇 장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50장, 100장, 150장.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알람 소리가 안방에서 울렸습니다. 6시 30분. 평소처럼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여보, 일어났어? 아침 먹어. 응, 고마워. 남편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그래, 알았어.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 20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 지금은 변호사가 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재훈아. 선생님이야. 김재훈.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원에서 중3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재훈이는 제 첫 번째 학기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교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한 번도 딴 데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 필기도 빼곡했고 질문도 정확했습니다. 선생님, 이 구문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이유가 뭔가요? 오, 좋은 질문이다. 그건 말이야. 3개월 후 재훈이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재훈아, 축하해. 영어 98점이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 기분 안 좋아? 아니요.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달 재훈이가 학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 선생님, 3학년 7반 김재훈이라는 학생 있죠? 네, 알죠. 학원비를 2달째 안 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해도 계속 다음 달에 낸다고만 하시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다음 날 수업 후 저는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재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학원비 때문에 힘들지? 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재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학원비까지 부담드리기가. 학원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 공부 잘하잖아. 계속해야지. 하지만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 학원비는 걱정하지 마. 성적 장학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선생님, 대신 조건이 있어. 계속 1등 해야 돼. 할 수 있지?
재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그 후 재훈이는 정말로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특목고에 합격했고 대학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 붙었어요. 진짜? 재훈아, 축하해. 대학 입학 후에도 재훈이는 방학 때마다 학원에 들렀습니다. 선생님, 저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지? 네, 진짜 어려워요. 근데 꼭 합격하고 싶어요. 선생님께 은혜 갚고 싶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 혼자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공부 그만뒀을 거예요. 4년 후 재훈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재훈아, 정말 축하한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재훈이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김재훈. 선생님,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뭐 도와드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재훈아. 근데 선생님은 법 문제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재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선생님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 후로도 재훈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응, 재훈아. 너는? 저 이번에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어요. 조건도 좋고. 오, 잘 됐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 재훈이에게 오늘 제가 도움을 청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아. 선생님이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재훈아, 지금 만날 수 있을까?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가 편하세요? 학원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분 후 재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5살의 변호사.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선생님, 재훈아. 재훈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재훈아, 이것 좀 봐줄래? 재훈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통장 이전 내역, 이혼 서류 초안.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 남편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어젯밤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훈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렇지?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그리고 사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먼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남편분이 서류를 만지거나 추가 서류 작업을 하는 걸 목격하시면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재훈이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명의 재산을 지금 당장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남편분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요. 그게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재훈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전쟁입니다.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재훈아, 나 무서워. 저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재훈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15년 전에. 이제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선생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은 정의 편입니다. 그날 저는 재훈이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학원 강사 아내, 밤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 재훈이가 알려준 대로 저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화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밤 10시. 남편이 또 안방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유진아. 내일 법무사 만나러 가. 서류 검토받아야 해. 걱정 마. 위임장은 완벽해. 내가 지원이 서명 3년간 연습했어. 티 안 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돈? 이미 1억 5천은 옮겼어. 이번 주에 나머지 8천도 처리할 거야. 녹음 시간 3분 42초. 모두 담았습니다. 11월 23일.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거야.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서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제 상가 건물의 명의를 정민호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예정일 2023년 11월 30일.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리고 재훈이에게 즉시 전송했습니다. 재훈아, 이것 봐. 다음 주에 건물명에 이전한대. 10분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빨리 막아야 합니다. 내일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진행되거든요. 나중에 집행 통지가 가긴 하지만 일단 재산은 보호됩니다. 알았어, 부탁해. 11월 24일. 재훈이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 한지원 명의 오피스텔 2채, 상가 건물 1채. 사유 재산 보전. 11월 27일.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이제 남편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네, 이제 설령 위조 서류로 명예 이전을 시도해도 법원에서 막힙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당신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대. 이게 무슨 일이야? 가압류?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응,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 누가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네. 나 빚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봐야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날 밤 남편은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했습니다. 성민 형, 가압류 걸렸어. 어떡하지?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예. 배우자도 가능하다고? 설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지원이가 그럴 리 없어.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변호사 같은 사람 만난 적 있어? 변호사?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없는데?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12월 1일, 재훈이가 다음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지금?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위조 서류, 통장 이전 내역. 이 정도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럼 남편이 경찰서에 조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고소한다는 게. 하지만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그렇게 해. 선생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12월 5일, 재훈이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정민호. 혐의. 사문서 위조, 사기, 재산 편취. 증거. 위조 위임장 4본, 녹음 파일 7개, 통장 이전 내역, 증인 김재훈 변호사. 12월 8일 오후 3시. 남편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업 중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 15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여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이야? 전화 좀 해줘.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남편한테 경찰서에서 연락 왔나 봐. 네, 예상대로입니다. 내일 조사 나오라고 했을 거예요. 나 지금 떨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지?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무슨?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누가 나를 고소했대. 고소? 누가? 왜? 사문서 위조랑 사기죄로.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한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고소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야? 나도 모르지. 당신 회사에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아니야. 이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12월 9일 오전 10시. 남편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학원에 개인 사정이 있다며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와 함께 경찰서 인근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시죠? 응.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2시간 후, 재훈이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분도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고요? 네, 오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후 3시에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나도? 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대요. 알았어. 오후 3시. 저는 재훈이와 함께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경찰서. 조사실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세요, 한지원 씨. 40대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받겠습니다. 먼저 고소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밤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다음 날 발견한 위조 서류들. 통장 이전 내역. 이혼 계획.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15억. 다 우리 거지 뭐. 남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네. 한지원 씨, 남편분이 범행을 인정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안 나눠서요. 아까 복도에서 마주치셨던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 충분합니다. 증거도 명확하고요.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 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원 씨 이혼 소송도 준비하세요. 네. 재산 분할은 당연히 원상복구 가능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재훈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훈아,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선생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당연합니다. 30년을 함께 사신 분이잖아요. 재훈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3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건 배신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넓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이혼합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제 이혼 재판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떨리긴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실 거예요. 진실은 이깁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이혼 청구의 소, 원고 한지원, 피고 정민호.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훈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 한지원은 피고 정민호가 3년 전부터 원고 명의 재산 총 15억 원을 편취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증거 1호 위조된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입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띄워졌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이 서명은 원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2호 피고가 제3자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5억. 다 우리 거지 뭐.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 3호 피고가 제3자와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남편 측 변호인을 받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일부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며 단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위조 서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남편을 받습니다. 피고 정민호 직접 말해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원이가 재산을 모으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아내가 버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한지원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미안했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남편은 당신 돈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빼앗기 쉽게 하려고 제 이름으로 해둔 거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판사는 한참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의 사문서 위조 및 재산 편취 시도가 인정됩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한지원 명의 재산은 원고가, 피고 정민호 명의 재산은 피고가 각각 가집니다.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남인 사람.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재훈이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재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내셨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월의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을 떠나 혼자 사는 원룸으로요. 크지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사 잘하셨어요? 응, 막 끝났어.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선생님, 내일 시간 되세요? 왜? 같이 점심 먹어요. 축하 겸. 다음 날 재훈이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학원에서 일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좋으시네요. 그리고 작은 온라인 영어 클래스를 시작해 볼까 해. 오,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거든.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재훈이는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하시다니. 미래? 글쎄. 그냥 오늘을 사는 것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4월. 저는 온라인 영어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지원 선생님입니다. 첫 수업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초 문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채팅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다음 수업도 기대할게요. 작은 메시지들이었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5월. 학생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시험에서 90점 맞았어요. 정말? 축하해. 학생들의 성장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습니다. 6월 어느 토요일, 저는 옛날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들. 한참을 보다가 모두 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앨범을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 법원 앞에서 재훈이가 찍어준 사진. 제 표정은 밝지 않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새로운 시작. 7월. 학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 선생님, 내년에 제가 은퇴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이세요? 네, 나이도 있고. 이제 쉬고 싶어서요. 그럼 학원은? 선생님이 인수하시겠어요? 저요? 네, 선생님이 이 학원에서 제일 오래 일하셨잖아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킬 재산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한지원 영어학원. 제 이름으로 된 간판. 3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개원 첫날 재훈이가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제자 김재훈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57번째 생일. 저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지원. 스스로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재훈아. 고마워. 저녁에 시간 되세요? 축하 저녁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 좋아. 재훈이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 바쁘긴 한데. 행복해. 다행이에요. 재훈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먼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재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고마워, 재훈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57살의 여자. 주름이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한지원 수고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지원 씨는 지금도 자신의 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이름, 지금 안전한가요?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 확인해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